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임명을 안 하면요, 안 하면 이게 바로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돌입할 겁니다. 뭐 빠르면 이게 내일 아침, 내일 오전이라도 오늘 임명 안 하면 바로 이제 그 탄핵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전국이 요동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요, 임명을 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3명을 이렇게 임명하면 그는 이제 그 민주당이 압력이 굴복하는, 협박이 굴복하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한덕수 대행은요, 절대 이제 그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돼요. 오늘 뭐 신문에 여러 사설이나 심지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이런 데 그 소위 대권주자들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라, 뭐 이런 데 그 요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결정적으로 저희한테 그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한 이런 데 그 임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임명을 안 하고 차라리 그 탄핵 표결로 가서 더 이제 그 시간도 끌면서 오히려 이제 그 야당의 무도한 국정 마비를 국민께 알리는 이 방법이 훨씬 나아요. 특히 그 한덕수 대행이 뭐 200석인지 150석인지 논란도 많기 때문에 굳이 그 3명을 임명해서 민주당이 굴복하는 거는 완전히 우리가 패배하는, 그러면 이게 결국 한덕수 대행도 자기 무덤 파는 이런 데 결과가 됩니다. 왜 임명을 안 해야 되느냐? 실질은 이제 그 6명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6명으로 끝까지 가면요, 또 4월 달만 가면 이게 2명이 나가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파면을 못 할 거 아닙니까? 헌재가 마비되는 게 대통령한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최하의 경우 6명으로 판결하는데 그게 헌재도 부담이 될 거예요. 1명이라도 반대표하면 탄핵이 부결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의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자기들이 헌재 마비시키고 방통위 마비시키려고 자기들이 이제 그 계속 3명을 임명 안 했잖아요. 민주당의 자업자득의 자충수에 자기가 발등 찍는데 왜 우리가 그 3명을 채워줍니까? 이미 3명이 나간 게 10월 달인데 10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마비시키려고 자기들이 안 채운 걸 지금 와서 뭐 갑자기 헌재가 마비되니까 3명 임명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민주당이 잘못이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잘못. 이걸 부각해야 돼요. 왜 3명이 이제까지 임명이 안 됐냐? 헌재 마비를 누가 시켰냐? 그거는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고의로 임명을 10월 달부터 안 했다. 이거를 이제 국민한테 부각해서 첫째 이유로 한덕수 대행이 할 때 지금 현재 그 6인 체제는 민주당이 야기했다, 이걸 첫째 이유로 삼아야 됩니다. 임명 안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국민의힘이나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한덕수 대행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이 10월 달부터 계속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임명을 전혀 하려고 노력 안 했잖아요. 이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오니까 졸속하려고 하는데, 6명으로 힘내라가 6명으로 끝나고 임명하든지 옛날처럼. 이게 저는 현재 지금까지 마비 3명의 공석의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다.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되는 첫째 이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한덕수 대행이 3명 임명하면 안 되는 게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바로 황교안 대표 때 설레하고요. 이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에요. 황교안 대표 때 그때도 그 민주당 추미애나 우상호나 박범계나 박주민이 전부 다 자기들은 권한대행이 심리하는 도중에 임명하면 안 되고 대통령이 권리대가 재판 끝나고 파면되고 나면 나중에 임명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이선의 후보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 도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따라서 끝나고 임명해야 된다. 임명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주심 재판관 이정미가 퇴임해버리면
권한대행이 임명권이 없으니까 7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곤란하니까 무조건 이게 이정미 있을 때 끝내야 된다. 8명 체제에 끝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잖아. 그러면 이게 그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하고 이제 그때 우리 헌재 설례 황교안 대표도 이게 끝나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도 임명하겠다. 다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재판 끝나고 하겠다. 이래야 되지. 임명 안 한다면 이게 영구마비되는데 도중에 할 수는 없다. 끝나고 하겠다. 이렇게 두 번째 설례.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근거로 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요. 바로 이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장 임명, 요 약속, 요걸 이게 세 번째로 제시합니다. 뭐냐면 이게 원래는 이게 재판관이 여야 1명씩 하고요. 1명은 합의하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이놈들이 끝까지 우겨서 우리가 2명 하겠다고 의석 좀 많다고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2명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몫이니까. 근데 그거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헌재 소장 동의 절차에 협조를 해줄라. 이래가지고 이 2명을 양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이자들이 헌법재판소장은 또 이게 아무 말이 없어. 그냥 자기들이 지금 우리 권한대행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좌파니까 문영배가 지금 문영배가 하고 있단 말이야. 원래는 이게 대통령 몫이거든. 근데 그걸 약속했는데 지금 아무 이야기 안 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민주당이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명 민주당 임명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정을 이게 한덕수 대행이 국민께 설명하면서 왜 일방적으로 2명을 하느냐. 그 다음에 소장도 그럼 나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권한대행이면. 이렇게 나가면요. 뭐 민주당이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이게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요. 모든 걸 이렇게 다 떠나서 이번에 임명되는 마흔이가고 정계선이는 원래 이게 결격자입니다. 아무리 국회 추천목 또는 이게 대법원장 추천 몫이라 하더라도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국회 추천해도 대통령의 임명권은 허수아비 형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명백한 결격 사유일 때 옛날에 방통위원 임명할 때 최민희가 국회 몫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결격자니까 임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이유로도 한덕수 대행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4가지 이유를 명분을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덕수 대행은 끝까지 3명을 오늘 임명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 끝났었는데 임명하는 건 변론하더라도 그게 선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명분은 첫째, 헌재 마비는 자꾸 3명 임명하는 마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원래 이제 방송장악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2명 하려고 마비시킨 민주당이 원죄다. 민주당이 헌재를 마비시켜서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하려는 요 이제 배경을 첫째 국민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대행도 임명권이 없다. 대법원장 추천 몫이지만 요거 이제 그때 헌재 설례 하고 이제 그때 추미애, 우상호, 박범계, 박주민 이야기 요걸 이게 두 번째 논거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청문회도 일방적으로 했지만 민주당이 관례를 깨뜨리고 일방적으로 의석이 많다고 2명 하고 그때 헌재 재판소장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어기고 요런 이제 합의 과정 요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들이 개인적으로 마흔혁이나 정계선이는 왜 마흔혁은 이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운동권 우리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던 이런 게 자고요. 정계선이는 이제 남편 황필규도 황필규 있죠. 이자가 이제 지금 법무부인 공강 김희수 국회 탄핵 소추인단은 이제 남편이 같은 법인에 있습니다. 김희수 법인에. 이런 이제 크게 4가지 종합해서 절대 이번에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요. 안 하면 바로 탄핵 들어오겠죠? 탄핵 들어오면 또 200석이냐, 150석이냐. 그러면 200석이 안 되면 무효입니다.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제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식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헌법재판소 주석집, 헌법재판소 해설서 에게 명백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때의 사유만 가지고 3분의 2로 탄핵할 수 있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따라서 이게 만약에 우원식이가 200석도 안 됐는데 하면 이게 또 이게 무효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세명하면요. 바로 이제 권한대행 심판 들어갈 겁니다. 권한대행 심판은 가처분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방적으로 국회 몫이 3명인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인사청문회 반나절씩 해가지고 그리고 2명을 지금 마음대로 지명을 해석해 하니까 이거야말로 국회 추천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은. 바로 권한대행 심판 들어가니까 그럼 한덕수 대행은 권성동 국민의힘에서 권한대행 심판 들어가니까 이걸 명분으로도 우리는 임명 바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면 내일 이게 또 탄핵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하면 그러면 이게 또 바로 이제 그 자체가 무효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 방법이. 지금 이제 그냥 민주당이 압력에 순순히 굴복해서 오늘 3명을 그냥 임명해버리면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헌재 재판도 일사천리 9명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자유파 보수는 엄청나게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걸 한덕수 대행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권한대행 심판이나 자기 수단 방법, 자기 다투니까 한덕수 대행은 그걸 협조해서 나는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탄핵 들어오면 또 싸우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우리가 전면 투쟁으로 나가야 된다. 그냥 굴복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렇게 저는 굴복할 걸 안 봅니다. 역시 이제 싸움 딱 한덕수 총리도 권한대행도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권의 영원한 충신으로 남아야죠. 이재명 민주당이 부역자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제안한 대로 3명을 임명 안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심판으로 그 다음에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하면 그 탄핵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효다. 이런 식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